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화재 감시자도 없이 PT실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던 도중 휨 불똥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지항은 260여 척 선박이 드나들고 있지만 오래되고 위험한 시설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강서구가 정부 예산을 확보해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양산 원동 매화마을의 매화꽃이 이제서야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여일 늦은 개화로 이번 주말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영구와 사상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상구는 녹색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했고 수영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화재 감시자도 없이 PT실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던 도중 휨 불똥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상 1층 PT룸에서 작업 도중 튄 불통이 지하 1층 상단부 배관 보온재 등에 옮겨 붙으며 시작됐습니다. 배관 보온재는 난연성 발포 폴리에틸렌이었습니다. 그 감정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의 연소 형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상 1층 피터실에 대응되는 지하 1층 상단부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되었고 또 발화의 원인은 화재 발생 이전에 지상 1층 피터실에서 작업에서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서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에 최초 매개되어 발화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그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시 있어야 할 화재 감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화재 감지기와 통로 유도 등 시각 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춰줄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마개 등이 터진 것으로 볼 때 작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물을 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 금지시켰지만 아직 입건된 공무원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2월 25일과 3월 4일 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인허가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종 수사 결과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청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 명지항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34억 원을 확보해 오래된 어촌 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사고 위험과 재난 피해가 항상 우려되던 곳이어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0년이 넘는 김양식으로 명지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강서구 명지항. 명지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바로 옆 명지항은 소외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조업을 하기에 항구 시설들은 오래되고 부족한 데다 주민들은 항상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죠. 복잡하죠, 여기가. 항은 좁고 배는 많고. 비만 오면 걱정됩니다. 여름만 되면 걱정돼요. 비가 오면은 여기 배가 여기 올라옵니다. 배가. 물이 넘쳐가지고요. 예. 강서구는 명지항 기반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요 거점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명지항에 많은 노력을 들여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 예방 차원에서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을 정비를 통해 갖고 밝고 좀 산뜻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보다 많은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무량장을 추가 조성하고 기존 접안 시설을 정비해 어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어구 창고를 마련해 각종 사고 위험을 줄이고 오래된 지붕 보수와 진목항 데크길 정비도 이번 사업에 포함됩니다. 명지항 환경 개선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지난 2020년 가덕도 대항항, 2021년 명지동 신전항이 어촌 유딜 사업에 선정돼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봄의 전령사인 매화꽃이 이제서야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축제로 이름난 양산 원동 매화마을은 축제가 끝나서야 꽃이 피어 뒤늦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화꽃 군락지로 이름난 원동 매화마을. 꽃축제는 이미 끝났는데 매화는 아직 꽃망울만 맺힌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땐 대부분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몇 그루에서만 꽃잎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찾는 매화꽃 축제는 지난해엔 예상보다 일찍 펴 시기를 놓쳤고 올해는 일정을 당겼지만 너무 늦게 펴 맞추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핫스팟이라고 해서 왔는데 대구 월승동에서 왔는데 여기가 안 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생각보다 저 위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제일 먼저 꽃을 활짝 피운 매화는 상춘객들의 사진 세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적한 시간대를 원해서 축제 기간 피해서 사실은 왔는데 그래서 활짝 더 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조금 덜 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화꽃이 늦게 핀 이유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들쑥날쑥 이어진 데다 날씨도 흐리고 비가 많았습니다. 강가 철들려 매화꽃이 만개한 가운데 나머지 매화 나무들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봄꽃들은 예년에 비해 이른 개화가 예상됩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오는 15일부터, 벚꽃은 23일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995년 부산에서는 대대적인 행정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3개 구가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사상구와 수영구가 그간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30년 전 북구에서 분구한 사상구. 공단이 밀집해 회색 도시라고도 불렸지만 부산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 최전선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교통은 더욱 원활해졌고 도심은 밝아졌습니다. 버려졌던 하천은 생태공원으로, 사상구 병풍 백양산은 자연휴양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구는 녹색 정원도시로 거듭납니다. 정원도시! 개청 30주년을 맞아 정원도시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앞으로 사상광장에 그린 카펫을 깔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이사스가 새카맣게 걸렸던 그러한 시절이 지금은 까마득한 추억으로 이제 되었고요. 이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래도 사상에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30살이 된 수영구는 1995년 남구에서 분구했습니다. 30년 사이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들어서며 부산 랜드마크가 되었고 해수욕장 정비와 수변공원 조성, 각종 문화행사들이 풍성해지면서 광안리는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로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엄청난 변화와 압축 성장을 거듭해서 부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이자 주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각별한 예정과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는 기념식을 통해 수영구 곳곳에서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각 분야 다양한 세대들로부터 수영구의 미래를 엿듣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1995년 세계구 분구와 함께 부산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고 기장군이 양산에서 부산으로 편입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불법 포획과 유통으로 동해안의 대게 자원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대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대량으로 밀수한 선장과 선원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HCN 경북방송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룡포항에 정박된 한 어선입니다. 어창을 열자 숨겨놨던 킹크랩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인 남성의 얼굴 크기만한 몸통. 킹크랩 가운데 최상품으로 꼽히는데 시가로는 마리당 40만 원을 웃돕니다. 이 선박에서 발견된 킹크랩은 러시아산으로 모두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밀수품입니다. 지난 1일 새벽 4시쯤 공해상에서 선박 두 척이 15분간 접촉해 있는 걸 수상히 여긴 군부대가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통상 접촉을 했다 그래도 잠깐 1, 2분 충돌 같은 게 1, 2분인데 한 15분간 장기간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그걸 또 수상히 여겨서 잠깐 접촉을 해도 저희들이 그 군부대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접촉을 하고 난 뒤에 평상유지 항해를 또 하니까. 해경은 이들이 운반한 킹크랩 외에도 인근 창고에 보관돼 있던 털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킹크랩과 털개는 모두 5,400kg, 시가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해경은 이 같은 밀수 행위가 더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연안에 우리 대게 어족 자원들이 고갈되었지만 그래도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계획이 안 잡히니까 관세율이라든지 유통되는 중간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한편 포항해경은 수입식품업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선장 A씨와 50대 선원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6명을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달아난 외국적 화물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부산 동구에 위치한 초량 168계단은 가파른 경사로 악명 높았던 곳이죠.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하늘길로 거듭났습니다. 주민 불편은 덜고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요. 북항대교를 보며 마치 케이블카를 타는 듯한 현장,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는 순간 올라갈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곳. 무려 168계단, 길이로만 60m, 최소 10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부산 동구의 초량 168 계단입니다. 과거 피난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삶의 길이었지만 이후 주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고단한,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고통의 계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다가 몇 분씩 쉬면서 그래 올랐지. 저 먼 데서 와도 우리 저 길로 돌아오면은 좀 수월해요. 이리 올라오는 가면. 왜요, 어머니? 이리 올라오면 다리가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픈데도 허리도 아프고 이래가 못 올라오고. 그 불편한 길이 이제 하늘길로 거듭났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붉은색의 통창을 장착한 마치 케이블카를 연상하게 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부산항과 북항대교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극경사를 고려해 전국 최초로 각도가 꺾이는 강구조물 공법까지 적용된 엘리베이터.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2016년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철거하고 설치한 만큼 단점은 보완하고 안전을 최우선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노레일 방식은 소음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음을 대폭 줄이고
주민의 안전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소음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 주위 분들이 주택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주택가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168계단 인근에는 청년 창업 공간인 이바구 플랫폼과 복합 문화시설, 요리 전문점과 영화 상영관 등을 더해 북적북적 머무는 관광지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도 되지만 이바구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북항조망과 삼복도로 마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관람차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집이라든가 공방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8개의 계단 위에 쌓인 시간과 기억. 고단함을 딛고 내일을 이어가는 엘리베이터 교량 168 하늘길 이야기는 오는 11일 운행을 시작으로 새롭게 쓰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군 부사관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기존 조선기자재 특성화 고등학교인 해운대공업고등학교를 전환해 개교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청과 해군본부, 해운대공고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직업개교 대변혁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1년 만의 성과입니다. 올해 첫 해를 맞은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는 해군기계과 3학급과 해군전기전작과 3학급을 갖추고 학급당 16명, 총 96명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생 중 84명은 부산 출신이며 12명은 대전,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신식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과 협력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입니다. 학교 측은 인증기간을 통과하는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100%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교육. 우수인재 양성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범 14년째를 맞는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 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LG헬로비전 이정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경기 부천 희망재단 송년회 밤에서 첫 유산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하며 부천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온 김서영 씨. 언젠가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날 이웃에게 유산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되어줘야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은 학자금이 되어야 되고, 아파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은 그 병원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어우러가는 그런 세계를,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 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 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기부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기부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 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